잡지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걸 갖기 위해서 쟁탈전이 있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영화 잡지의 황금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미디어 시장이 정말로 빠르게 변화했죠. 종이 잡지의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이야기하는 시네21 김소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1990년대 부흥했던 그 많던 영화 잡지들 다 어디로 갔을까? 영화 잡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보죠. 일단은 잡지란 무엇인가? 잡이라고 하면 어떤 잡다한 것, 여러 가지가 자질구레하게 뒤섞인 것, 또 막된 것, 이런 의미도 있죠. 매거진은 프랑스어에서 본딴 것인데 영어로는 스토어하우스, 그러니까 좀 쉽게 비유하면 물류창고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물건들이 오가는, 그리고 축적되어 있는 어떤 무대인 거죠. 잡지가 실로 그러합니다. 신문과 책 사이 그 경계에서 특정 주제와 취향에 집중을 하면서도 시의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면서도 깊이와 오락을 두루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동안 한국 영화의 역사 속에서 어떤 영화 잡지가 있었냐? 우리나라 최초의 첫 한국 영화 잡지는 녹성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녹성은 처음엔 예술 잡지를 표방하면서 나와서 그 첫 호가 당대의 영화 이야기들을 압축한, 그러니까 영화 특별호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녹성이란 잡지가 아쉽게도 창간호가 종간호가 되면서 영화 잡지로 남게 된 거죠. 녹성은 지금 그 구성을 봐도요, 오늘날 영화 잡지와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시나리오를 소설의 형태로 풀어놓는다든가, 또 촬영 비하인드 제작기를 소개한다든가, 당대 스타들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어요. 재밌는 꼭지라고 한다면 세계 최고의 희극 배우 자프린의 신혼생활, 이런 뉴스도 있고요. 자프린, 여러분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채플린, 찰리 채플린을 소개하는 코너가 그 당시에도 아주 인기 코너로 존재했던 거죠. 이렇게 녹성으로 시작된 영화 잡지의 역사는 그 이후로 1919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40여 종에 가까운 새로운 영화 잡지들이 계속해서 태동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50년대 또 60년대를 대표하는 두 잡지를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영화세계와 실버스크린입니다. 이 두 잡지는 사실상 현대 대중영화지의 호시에 가깝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대중들이 영화와 가까워지게 인도하고 개봉 영화들을 소개하고, 또 어느 정도 산업과 결부되어서 홍보의 수단이 또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현대의 대중영화 잡지들과 닮은 점들이 많은 잡지였습니다. 70년대 들어서는 한국 영화도 또 덩달아 영화 잡지도 쉽지만은 않은 시기를 보냈어요. 채널 방송국이 개국을 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TV를 보기 시작했으니 영화가 또 위기가 아닌가라는 위기론이 대두됐었고, 실제로 영화계가 불황을 맞이했었고요. 1980년엔 언론 통폐합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매체들은 정말로 또 사라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 보통 다크호스가 또 나오기 마련이죠. 1984년에 스크린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잡지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크린은 많은 팬들을 양산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정말로 대중에게 가까운 잡지였어요. 당대 큰 인기를 끌었던 홍콩 영화에 대한 발빠른 뉴스나 또 아주 참신한 기획들이 가득했고, 브로마이드가 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80년대 특급 스타들의 브로마이드를 제작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쟁탈전이 있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요즘 말로 치면 1세대 영화 굿즈의 서막을 연 그런 잡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어서 로드쇼가 나왔습니다. 로드쇼의 가장 인기 코너를 이끌었던 장본인, 지금 한국영상자료원의 원장님이기도 합니다. 당시 구혜영이라는 필명으로 도시의
도시애라는 코너를 운영했던 김홍준 원장인데요. 도시애를 비롯해서 로드쇼는 영화를 좀 더 전문적으로 즐기고자 했던 진지한 관객들의 갈증을 풀어준 잡지였습니다. 미장센이라든지 몽타주 같은 영화 용어들이라든지 또 미학, 이론, 여러 가지 영화 사조들을 소개하면서 영화를 글로도 즐기고자 했던 독자들을 만족시켰던 잡지죠. 또 무엇보다 작가주의라는 관점을 관객들에게 그 당시에 심어준 잡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가 도래하고 영화 탄생 100주년, 1995년에 한국 영화계도 덩달아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영화 잡지도 3개나 처음으로 새로 생겨났습니다. 키노, 시네21, 그리고 라이선스 잡지였던 프리미어 인데요. 먼저 키노는 스크린과 로드쇼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키노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잡지를 왜 보는가? 아마도 그 잡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관점을 흡수하고 그 관점으로부터 또 나의 시각을 찾아가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키노는 아주 고집스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키노의 편집부가 지지하는 작품과 작가의 목록을 당대 관객들에게 심어주었던 그런 잡지로서 오래 기억이 되는 게 아닐까 해요. 8년에 걸쳐서 99권의 잡지를 내고 장렬히 사라진 키노에 관해서는 시네21의 김소희 평론가가 키노의 굿바이 인사를 하면서 썼던 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키노는 하나의 잡지 이름이자 자신의 생명을 한국의 영화 문화에 쏟아부었던 하나의 사조이기도 하다. 사조는 역사에 남는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사조는 역사에 남는다. 그리고 하나의 잡지가 사조가 되었다라는 말. 잡지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좀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시네21은 1995년에 키노와 함께 등장을 해서 처음 2,000원으로 판매하던 시절을 거쳐서 어느새 5,000원이 된 한국의 물가 상승률과 함께 살아남은 그런 잡지가 됐습니다. 1990년대의 분위기가 할리우드 영화들 그리고 유럽 아트하우스 영화들 중심으로 어떤 해외 영화들에 대한 열기가 뜨겁던 시절에 시네21은 한국 영화 산업, 한국 영화인들의 네트워킹과 취재를 중심으로 발빠른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차별점을 꾀했고 또 그것으로 사랑받았던 잡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로드쇼, 키노, 시네21, 프리미어까지 많은 영화 잡지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공존했던 시기도 있었던 거죠.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는 그런 의미에서 영화 잡지의 황금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2000년대 초에 필름 2.0과 무비위크까지 생겨나면서 일종의 영화 잡지 춘추 전국 시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디어 시장이 정말로 빠르게 변화했죠. 기사라는 것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으로 언제든 읽을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처럼 변화하면서 종이 잡지 시장은 급격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2009년에 필름 2.0과 프리미어가 폐간을 하게 되고 2013년에는 무비위크가 매거진 M으로 통합이 되었고 매거진 M은 2017년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사실상 월간지, 주간지 중심의 대중영화지 중에는 영화잡지로서는 시네21밖에 남지는 않게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영화 잡지의 위기가 비단 한국의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상징적으로 2020년에 까이에드 시네마의 위기가 있었죠. 까이에드 시네마라고 하면 전 세계를 통틀어 어떤 영화 잡지의 표상 같은 그런 잡지잖아요. 지금의 그 누벨바그를 만든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까이에드 시네마도 80년대부터 꾸준히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88년도에는 르몽드와 합병이 되면서 사실상 주류 매체의 우산 안에 들어가게 됐고 가장 충격적이게는 2020년에 편집부가 모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금 까이에드 시네마의 현존 자체가 얼마나 위기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8인의 경영진으로 영화 프로듀서가 합류하게 되면서 개별 영화사들이나 영화 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될 수 없겠다고 판단한 편집부들이 아주 강수를 둔 것이죠. 결과적으로 까에디 시네마가 지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편집부들이 모두 떠나게 되면서 과거의 명성과 권위로부터는 어느새 조금 멀어진 것도 사실이죠. 까에디 시네마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종이 잡지의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종이 잡지들이 디지털화, 그리고 또 종이 매체의 고유한 경쟁력을 두고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재인데요. 여기에는 영화 저널리즘의 역할이 변화한 것도 좀 큰 몫으로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영화 잡지의 르네상스 시기에는 비평과 저널리즘이 때로는 창작을 이끌기도 하고 예술의 영역 안에 영화의 의미를 더 확장시키기도 하고 더 좋은 작품을 낳게 만드는데 아주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널리즘이 마케팅과 더 밀접하게 결부된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현업의 최전선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비단 영화 잡지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영화 잡지가 수행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의미나 가치에 있어서도 많은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잡지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들에 비해서 최고의 시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속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깊이를 추구하면서도 또 시의적인 매력을 잃지 않는 그 경계지대를 계속해서 싸우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요즘 잡지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는 우리를 계속해서 취향의 공동체로 남게 해주는 매체잖아요. 그 안에서 영화 잡지 또한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에 지지 않는 고유한 큐레이션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영화 관객들을 관객이자 독자로서 계속해서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잡지들의 생명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한켠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잡지를 만들면서 또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